집이라는 게 예전에는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재산의 척도이자 뭐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내가 이 집 또는 이 공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족들과 이 공간에서 어떤 추억들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좋은 집 짓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코로나 이후에 단독주택의 외부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외부 공간이나 마당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향이라는 이제 건축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남향으로 좀 큰 창을 내면서 겨울에는 이제 채광을 하고 이제 여름철에는 처마를 이용해서 채광을 좀 차단해주는 이런 패시브적인 형태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남향의 건축물 형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향으로 큰 창이 나게 되고 이 큰 창을 통해서 외부로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남향 마당을 두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와 건물 사이에 우리 집 마당을 두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전이 공간, 버퍼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마당을 두고 뒤에 이제 북쪽으로 붙여서 집을 짓는 게 일반적인 형태, 지금까지의 단독주택의 전형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마당이나 배치가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집을 짓는 연령층이 점점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경우에는 도심 생활을 하다가 노후에 전원으로 돌아와서 이런 자연을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한 분들이 많이 단독주택을 알아보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이런 공동되고 밀집되어 있는 주거 환경을 벗어나서 아이들과 좀 자연적으로 우리 가족만의 프라이빗한 내외부 공간을 즐기기 위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령층이 점점 내려와서 요즘에는 MZ세대를 위한 단독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좀 마당이 넓고 집이 이 마당을 안고 있는 이런 좀 권위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우리 집의 프라이빗한 앞마당을 뒤쪽으로 숨겨놓고 좀 우리 집 마당을 보여주지 않게 이렇게 좀 숨겨놓는 이런 형태의 단독주택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 공간의 개념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Z세대들은 왜 그런 마당이나 그런 외부 공간을 원하세요? 좀 더 프라이빗해지는 우리 가족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공간 같은 경우도 도로나 차도나 옆집에서 보여지는 외부 공간보다는 우리 집 안에서 보이는 프라이빗한 마당, 프라이빗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원하세요. 이 한 필지 안에서 주차장과 또 다양한 외부 공간, 또 이 공간과 관계를 맺는 내부 공간 구성, 이 땅 전체를 놓고 공간을 나누는 이런 역할들을 요즘 좀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이런 방향의 설계를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MZ세대나 혹은 이제 기존 건축주 분들은 외부 공간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들로 산으로 또는 뭐 외부 활동 레저를 즐기러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많이 이제 즐기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외부 활동 또는 외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이런 시간, 여가 시간을 지내는 이런 프라이빗한 시간을 즐기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내부뿐만 아니라 집 외부의 공간들도 점점 그 중요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외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단순한 그 남쪽에는 큰 마당의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땅 전체를 놓고 집을 배치를 하면서 외부 공간도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햇빛이 필요한 텃밭이라든지 모래사장, 아이들 뛰어노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남쪽 마당이 유리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캠핑존이라든지 아니면 바베큐 영역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공간들은 햇빛을 피해서 보통 많이 외부 공간을 하기 때문에 북쪽 마당이나 동쪽 마당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과도 연결하기 좋은 위치,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북쪽에 채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북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화장실 통해서 외부로 연결되면 동선이 젖지 않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집 내부와 다양한 관계를 맺는 작은 마당들이 여러 개가 생겨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단순히 조경이나 아니면 텃밭,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던 그런 전이 공간의 영역들이 지금은 조금씩 더 분할되면서 실내 공간과 관계를 맺게 되고 다양한 활동들이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마당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남쪽 마당을 품은 집들을 사람들이 선호해 왔는데, 그런 거를 제안을 건축주님들께 드리면은 다 수긍을 하세요? 네. 왜냐면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단순히 처음 내 집을 지하지할 때는 남쪽 마당을 넓게, 그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볕이 잘 드는 마당에 놓는 내 집을 생각을 하셨다가 거꾸로 저희가 북쪽 마당을 제안해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 하세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요. 마당을 언제 주로 사용하시나요? 사계절 중에. 그럼 보통은 3월, 이 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제 11월,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나가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요거예요. 햇빛을 가리게 되거든요. 햇빛을 피하고 그늘에 계세요. 그러면 남쪽에 마당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해가 남쪽에서 서쪽으로 질 시점, 오후 시점에 외부 공간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마당이 이제 북쪽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쪽에 보통 남쪽 마당을 두신 분들은 많이 이제 파라솔이나 썬룸이나 가제보 같은 것들 이용해서 차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외부 공간을 많이 쓰실 일은 없으세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으로 마당을 제안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외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아하세요. 남쪽 마당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북쪽 마당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북쪽 마당만의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남쪽 마당을 바라보는 뷰에 익숙하거든요. 북쪽 마당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일조량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재나 공부방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우리는 남쪽 마당을 바라볼 때는 해를 등진 사물,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조경 요소들, 돌, 나무의 뒷면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부신 해를 앞에 품고 그림자를 바라보는 형태의 뷰가 펼쳐지는데, 이게 거꾸로 북쪽에 창이 낮다 싶으면은 북쪽에 있는 조경을 잘 해놓는다면은 이 북쪽에 있는 조경은 내 뒤에서 해가 비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순수한 이 오브제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제 북쪽 창을 조금 크게 프레임이 없는 창을 둔 적이 있는데, 북쪽 창을 이렇게 열어서 봤을 때 정말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형태의 새로운 모습의 뷰를 볼 수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집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예전에는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재산의 척도이자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내가 이 집 또는 이 공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족들과 이 공간에서 어떤 추억들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는 다양한 영역들, 취미뿐만 아니라 내 일 또는 공부, 이런 사교의 장,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도 자연스럽게 분리가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고, 공간이 좀 더 유기적으로 변해가게 된 것 같아요.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 하셨던 레퍼런스 혹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세요? 담양의 함인제 같은 경우도 도로가 이제 남쪽으로 있는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차고랑 진입마당을 남쪽으로 두고 집을 조금 더 아래로 배치를 하면서 북쪽에 중정 같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마당을 거실과 다이닝 주방에서 공유하는 외부 공간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큰 순환 동선을 만들었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MZ 세대 건축주님들에게 지어 설계해드린 레퍼런스 있을까요? 한평의 소환제 같은 경우도 MZ세대 건축주님을 위한 집인데 내부 공간에는 다목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닝 공간도 됐다가 또는 서재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가 될 수 있는, 손님들이 오시면 응접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 순환동선으로 또 만들어져 있고, 이 소환제의 뒤편으로는 캠핑이나 여러 음식들을 외부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외부 캠핑존이 또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레퍼런스도 있고요. 이 밖에도 요즘에는 이제 건축주님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외부 공간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땅의 컨디션들이 또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땅과의 또 그 관계 맺는 방법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마당 따로 집 따로가 아니라 다양한 외부 공간을 만들면서 이 다양한 외부 공간과 건축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외부 공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부 공간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트렌드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